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입시 관련돼서 Q&A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받았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약간 안 나와서 오늘 기준으로 수능이 한 101일 남았더라고요. 빨리 편집해서 업로드하면 내일 딱 100일 되는 날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여름 감기 안 걸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입시를 준비를 한 지 그래도 1년 반이나 지났으니까 현재 상황을 모두 100%는 알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약대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능 3개월 전 최선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실수를 안 하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에서 실수를 해서 등급이 바뀌는 게 가장 좀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실수를 안 하고 안정적인 점수를 받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수시를 썼어서 최저만 맞추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실수를 안 하는 연습을 하려면 시간을 재면서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 그러니까 실전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모르는 문제가 없게 만들겠다 이런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고1 때 화학이랑 생명으로 크게 잡고 생기부를 채우면 될까요? 생기부 채울 때 꼭 약과 관련지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약과 연관을 짓는 게 당연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과목을 다 약이랑 연관시키기에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약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화학이랑 생명 쪽이다 보니까 그쪽을 중점으로 잡고 생기부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면접 보셨나요? 그렇다면 학원 추천 혹은 공부법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저는 학종 면접을 2군데서 봤고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이랑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이렇게 2군데를 봤었는데 사실 원광대는 1차 서류 면접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2차 면접을 제가 떨어졌거든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해서 원광대 면접을 보고 나서 대가대 면접을 봤는데 한번 그래도 겪고 나서 보니까 그나마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혼자 연습을 했고 저희 학교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예상 문제를 사전에 알려줘서 그걸 기반으로 준비를 좀 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생기부 기반으로 따로 질문도 하시잖아요. 생기부 어떤 부분 어떤 내용을 질문을 해도 다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기부 공부를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던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작년 7월 달에 업로드한 Q&A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대 3개 학종 1개 교과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학종으로 약대 낼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저는 약대가 그 첫 번째 세대, 수능 세대 첫 번째였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가지고 약대는 그냥 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원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생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솔직히 학종은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특히 최저가 없는 약대일수록 가능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최저를 공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최저를 대충 맞췄다 못 맞췄다가 나오잖아요. 면접은 그냥 그 이후에 공부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저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대 학종으로 반장이나 학생회를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꼭 해야 한다 이런 건 없지만 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약사라는 직업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약사의 직능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회나 반장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남들과 의견을 조율을 하고 뭐 어떤 과정을 겪었다. 이런 건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3년 내내 반장 활동을 했었고요. 약대 지망생을 위한 조언 부탁드려요. 일단 성적을 최대한 잘 받아두는 게 무조건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대 교과 면접을 볼 것 같은데 압박 면접이 있을까요? 면접 자신이 없는 편인데도 준비하는 팁도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교과 면접 같은 경우에는 교과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적인 내용을 묻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학종 면접이 약간 이런 거를 묻는 편이잖아요. 그 사람의 인성이나 약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약학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등등을 파악을 하는 질문이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압박 면접은 학교마다 교수님들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말을 좀 조리 있게 잘 하시는 편이라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준비 팁이라고 하면 거울 보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최근 약에 대한 이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약 배달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흔한 질문? 4차 산업혁명과 약사, 4차 산업혁명이 발달이 되면서 약사의 직능, 앞으로의 미래의 약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말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장한다고 갑자기 말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이런 거는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면접을 볼 때 면접 시간이 딱 10분이었는데 제가 긴장을 하면 말이 빨라져가지고 질문할 걸 다 했는데도 7분, 8분밖에 시간이 안 지나서 교수님께서 그럼 시간이 좀 남았는데 자기소개라도 해봐라. 입학해서 포부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고 그래도 10분이 안 지나서 그냥 중간에 한 9분 정도밖에 안 채우고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최초업을 하긴 했지만 긴장할 때 말 속도가 빨라지거나 이러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상 문제가 만약에 나와 있다면 그거는 무조건 100% 외워가기. 약대생의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좀 기간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 약대생은 고3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더 빡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딩 때는 시험이 다 문제풀이 시기라 머리가 안 돌아가면 또 그게 문제니 시험 전날에는 일찍 자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대학 시험은 일단 다 머릿속에 다 때려넣고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 시험 기간 내내 잠을 진짜 거의 못 자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분량 자체가 고등학교 때보다는 훨씬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해서 그냥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저녁에 과외를 가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공부를 살짝 해보거나 브이로그를 촬영하거나 아니면 동기들끼리 놀러 가거나 등등 재밌는 생활을 하고요. 방학 때는 여행 가거나 알바하거나 뭔가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가만히 요양하거나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동아리 활동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전국 약대생협회라고 KNEPS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약대 가려고 반수 중인데 반수나 재수해서 오신 분들도 많나요? 약대 학종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다 현역인가요? 혹시 재수나 반수인데 학종으로 들어온 사람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절반 이상이 재수 또는 반수 그 이상이라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 학종이 다 현역인 이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 정원 60명 중에서 학종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딱 5명인데 제가 그 5명을 아직 누군지 다 몰라가지고 그 5명 알아도 표본 집단이 너무 작아서
화학, 물리, 생명 어떤 파트가 약대 전공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 생투의 진화 나오는 그쪽 부분을 빼고는 거의 다 화학, 생명은 다 쓰이고요.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보다는 새로 배우게 되는 내용이 더 많으니까 그냥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물리는 일반 물리학을 1학년 때 필수로 들어야 하긴 하는데 그냥 그게 다이고 약학 물리나 이런 것들은 고등 물리와는 연관이 별로 돼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수업 들으면 됩니다. 고등학교처럼 막 선행을 하고 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화학과 생명과학을 잘 알고 입학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하고 오면 좀 많이 힘들어요. 방학 때 과목당 공부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방학 때 공부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고등학생 때 어떻게 되냐고 물었던 건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랑 생명, 그러니까 탐구를 좀 많이 못했어가지고 탐구 공부를 하는데 좀 많이 시간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수능 패턴 있잖아요. 아침에는 국어하고 수학하고 점심 먹고 영어, 탐구 이 패턴을 좀 일찍부터 자리 잡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여름방학 때부터 했던 것 같고 그 시간대에 그 해당 과목을 공부하는 연습을 좀 들여놨던 것 같아요. 5시 이때쯤엔 다 끝나니까 그 이후에는 학원을 가거나 제가 부족했던 탐구를 보충을 해서 더 공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약대 졸업 후 꿈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약대 생활에서 대외 활동 추천해주세요. 사실 꿈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원래는 병원 약사로 근무를 하고 전문 약사 자격증까지 얻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대학원을 갈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약사 대우가 미국이 더 좋은데 그냥 아예 미국으로 갈까라는 생각도 하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졸업하려면 4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차차 알아가면 될 것 같고 대외 활동은 딱히 약대에서 대외 활동이 필수적이진 않은데요. 왜냐면 어차피 자격증이 있으니까. 저는 마약퇴치운동본부 학생기자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 첫 번째 영상이 그거 발대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학생기자단 활동을 하고 제가 기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약대생협회 KNEPS에서 주관하는 약학 관련 캠페인에 가끔 참여를 하고요. 사실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약사회에서 건강기능식품 소분조제 관련돼서 약대생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 이런 거, 제약회사 인턴 이런 거 찾아보면 약대 저학년들은 하나도 뽑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4학년, 5학년 이렇게 뽑거든요. 그래서 저학년이 할 수 있는 대외 활동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약대 다니면서 후회한 순간은 없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유기화학을 공부를 하면서 짜증난다 라는 생각은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미미미누님이랑 같이 찍은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화학을 너무 못해서 좀 힘들긴 한데 그거 빼고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좋은 점이 졸업을 하면 또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서 아마도 그래서 좀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하고 싶은 거를 약간 찾아 나가는 그런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행도 방학 때 자주 다니고 생명공학 vs 화학공학 뭐가 나을까요? 이거는 근데 개인 취향 차이 아닐까요? 화공 쪽이 더 돈을 많이 번다고 들었던 거 이거 제가 들었던 얘기고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른 데 찾아보시길 바래요. 근데 저는 어떤 과목을 더 선호하는지 전공을 선택하는데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학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약대 왔을 때 저 좀 힘들기 때문에 언니 저 일반고 4.27 등급이 최종이에요. 고3이라 화생물 순서대로 5, 4, 6 떴고 수학은 쭉 4인데 이거는 좀 제대로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서 5, 6, 7이 나와요.
최저 맞춰서 교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언니라면 제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거예요? 모의고사는 꾸준히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수능 때는 평소 실력 또는 그 이하로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3달이 남았는데 솔직히 다 4등급 정도까지는 다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열심히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한다면 솔직히 4등급까지는 다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원서를 9월 달에 쓰니까 지역인재를 최대한 이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역인재 교과가 가장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지금 모의고사 성적대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최저를 맞췄을 때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학교를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최저를 없는 곳을 쓰는 거, 이게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고요. 언제까지나 제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책은 각 과목별로 읽어서 생기부를 채우셨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진짜 전 과목에 적어도 한 권씩은 꼭 넣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술과정, 한문 이런 데도 책을 넣었고요. 막 주요한 과목들 있잖아요. 화학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3-4권씩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기부에 3년치 책이 엄청 많은데, 교수님께서 면접 때 보시더니 거의 100권 정도 될 것 같은데 너가 이때까지 읽었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책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책만 막 엄청 무진장 읽어대고 이거는 그닥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또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최저 준비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이거는 수능이 그냥 단기간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또는 그 이전부터 내신 기간 빼고는 그냥 계속 수능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국어나 영어, 통합사회 같은 교과에서 생기부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조언해주세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뭐랄까 이론적으로 연관을 짓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시사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기사를 활용을 해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 쪽에서 발생이 많이 되는 질병에 대한 약은 신약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거 관련돼서 써도 좋고요. 생지하는 사람은 많이 버거울까요? 근데 약대는 화학이 가장 크기 때문에 생지를 하는 거는 하는 거고, 화학을 아예 안 하셨는데 약대를 오시게 된다면 입학하기 전에 화학은 보고 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하세요. 그냥 하세요. 저희 Q&A는 여기까지였고요. 수능이 100일 남았는데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수능까지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